네, 오늘의 세 번째 정치학 토픽입니다. 대북 송금 피고인 이재명, 김정은에 사과할 생각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김정은한테 김정은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같은 이야기죠. 북한이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북한이고. 이재명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승리감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속으로는 찜찜하겠죠. 왜? 오늘 아침에 9시부터 무슨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막 이야기를 막 하려고 했는데 9시에 그 일정을 잡아놨는데 한 새벽 5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버렸죠. 또 아마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시스템이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자, 그래서 이재명이 오늘 용산에서 12상 겸 그 1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성명이라는 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발표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는데 참 강유정 대변인이 첫 질문자로 지목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저도 청와대 출입 오래 했지만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부 다 질문을 하려고 손을 다 들죠. 그러면 이제 대변인이 사회를 진행을 보면서 이렇게 지명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자로 지목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이빙벨 이상호 MBC 기자로 해고된 기자죠. 다이빙벨 다큐멘터리 세월호 참사 관련 그거 만든 이상호가 지금 MBC에서 해고가 되고 좌파 매체 고발뉴스라는 걸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고발뉴스의 극좌파 매체가 그때 김어준 방송하고 같이 용산 출입기자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존 미디어 하나 두고 강유정 대변인 첫 질문자로 이상호를 호명을 합니다. 다 손들었는데 저는 이거 충분히 그 전에 짰다고 봅니다. 아, 이상호 기자님 이거 질문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던가, 이상호가 내가 이거 질문할 테니까는 나를 먼저 호명을 하려고 했던가. 왜냐하면은 이상호 첫 질문이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판사들이 잘못했다. 이런 취지로 질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다. 구속영장 취소한 거는. 이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라고 강유정이 지목을 해준 거죠. 이거를 다른 기자들이 항의도 하지 못하고 정말 지금 용산 기자들은 저는 청와대 오래 출입을 했으니까 충분히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자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이재명의 재판 리스크 이런 건 대해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고는. 어쨌든 자, 강유정이 첫 질문자로 이상호를 이렇게 지목을 하니까 물어보는 게 왜 추경호 영장 기각한 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왜 내란 재판부를 빨리 안 만드느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조의대 법원에서 다 가져가야지. 영장심사권도 다 가져가고 재판도 다 가져가야지. 왜 그거 안 만드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에게. 내란 재판부 만드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답변 뻔합니다. 이재명 자기 입장에서 그 사법부 결정이 잘못했어. 할 수는 없죠. 그거는 거의 완전 탄핵이죠. 그러면은. 그런 말 나오면은 사법부 결정 가지고 재판 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말은 못 하는데도 교묘하게 돌려서 추경호 선고가 영장 기각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또 돌려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려고 강유정이 그 질문을 하는 이상호를 호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이재명이.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국회에서 내란 진단 재판부 설치는 왜 안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니까는 그 이상호가 물으니까 이재명이 내란 전단 재판부 설치는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잘 판단해서 믿는다.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말을 못하니까 잘 판단해서 할 것으로 믿는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고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 자,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판단하고 국민의 의지를 잘 받들 거라고 생각한다. 이때 국민은 누굽니까? 저 같은 국민입니까? 개딸들이죠. 개딸들이 시킨 대로 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내란 전단 재판부도 만들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으로 다른 걸 하다가 또 어떤 기자가 정청래가 이야기하는 이제 특검이 다른 게 다 3개가 끝나니까는 제2의 특검, 2차 특검을 질문을 하고 막 하니까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이 나중에는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지방선거, 일부 언론에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방선거까지가 아니고 이재명 정권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 이후에 좌파 정권들로 수십 년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기자들하고, 아침에 일문일답 몇 개 한 거고, 오늘 외신 기자들하고 또 뭐 1년이라고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대북 송금 피고인 이재명이 북한에 한번 가겠다고 김성태에게 돈을 주도록 한 800만 달러를 주도록 한 그 300만 달러는 대북 송금 비용, 대가, 500만 달러는 북한의 스마트폰 사업비, 이렇게 주기로 한 그걸로 본인이 기소가 돼 있죠.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하다가 중단돼 있죠. 북한의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주는 혐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범인 이화영은 7년 8개월 형이 확정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김정은에게, 자, 오늘 외신 기자들하고 뭐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또 외신 기자회견도 또 오늘 청와대 가서 했네요. 영빈관에서 지금 청와대 들어가려고 뭐 수백억 써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뭐 예행 연습을 하듯이 청와대 가서 했습니다.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질문이, 외신 기자의 질문이 이게 나옵니다.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외신 기자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이재명이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대북 전단을 북한에 보냈다. 이런 주장을 했죠. 그래서 전쟁 날 뻔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북한은 그 용산 상공에 무인기까지 막 보내고 오물풍선 보내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어쨌든 외신 기자가 최근에 그 기사가 최근에 떴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전쟁 날 뻔까지 했으면은 북한을 도발을 해서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북한에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근데 외신 기자는 뭐 이것저것 안 재고 그냥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최근에 일어난 이재명의 그 이재명의 SNS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이재명 답변이 어떻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들어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 사과를 하고 싶은데 이제 종북몰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할까봐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질문자가 북한에 사과하고 싶다는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질문까지 해주느냐. 이게 국군 통수권자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고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다.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말을 끝냅니다. 북한의 도발, 여러 가지 도발들, 뭐 전단과 대칭되는 것만 해도 무인기 날려서 용산 상공을 날아다니고 서울 상공을 그때 8대가 왔었죠. 그런 것들, 김여정이 오물풍선 날리고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심리전단에서 전단을 뭐 보냈다는 걸 가지고 전쟁이 날 뻔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정말 또 황당한 이야기가 또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냐 하면은 한 기자가 오늘 북한에 잡혀있는 한국 국민들이 있다는데 어떤 석방 노력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납북자죠. 이재명 말이 처음 듣는 이야기다. 북한에 우리 국민이 납북되어 있다는 말이야. 처음 듣는 말이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성락 안보실장을 찾아서 그 한국 국민들이 잡혀있다는 것이 맞아요? 어떤 경위로 그랬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성락이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그냥 못 나오는 경우거나 아니면 알려지지 않은 다른 경위로 붙들려 있는 경우가 있다. 시점은 파악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얼버무립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시기를 언제 잡혀 있다는 것인지 아는 정보가 없었어.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또 얼버무립니다. 대답을 못하죠.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인데 관심도 없는 거죠. 가령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6명이 지금 북한에 억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에서 북한을 오가면서 구호 활동을 벌이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가 됐고 그 다음에 5월에 국가전복 업무죄 등으로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소식이 없어서 소식이 끊겨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이런 사람을 포함해서 6명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 억류 국민들의 구체적인 시점은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로 확인이 돼 있는 상태다. 다 확인됐다. 이 시점 같은 거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 김용호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이 6명을 송환을 하라고 요구하는 성명까지 다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모른다. 우리 국민이 억류되어 있는 거. 자 뉴스핌 매체 언론 매체 뉴스핌에서 보도를 한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장을 지낸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오늘 그 답변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가는 거 억류된 거 몰라? 이 답변에 대해서 아니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 억류 국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건 충격적이다. 2차례 대선 후보를 거치고 대통령이 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자, 대선에 2번 나왔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파악을 좀 했어야 되고 지금 집권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이 억류되는 것도 모르고 외신 기자회견에 나와서 질문을 하니까는 얼버무리고 이게 뭐 그 집권 선서하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이재명의 국민은 지지자들만 국민입니까? 그런데 대북 문제, 북한 실상에 이재명이 이처럼 사태 파악을 못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 아니죠. 지난번에 그 외국 나가서 기자간담회 할 때 그런 말을 했죠. 그 대북 방송 왜 합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느냐.
요즘 세상에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을 하느냐. 돈 들잖아 그거.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이 북한 실상에 관해서 대북 방송을 하는 거를 그거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돈 만들게. 그 인터넷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왜 그걸 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북한 주민 인터넷 못합니다. 외부하고는 안 됩니다. 인터넷. 한 1000명 정도만 인터넷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김정은 일가를 비롯해서. 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마치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다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이재명이 사실관계로 왜곡을 했거나 아예 북한이 인터넷 불모지라는 걸 알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됐다는 걸 처음 듣는다. 이런 인식까지 지금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과연 이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킬 것인지 참담하기만 합니다.